안녕하세요. 천명경매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공장저당법, 예전엔 공장저당법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2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24345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구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억 6,516만 원이고요. 최저가는 1회 유찰돼서 2억 5,561만 2천 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123.7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48.4평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공장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은행에다가 금융권에다 대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당연하게 금융권에서는 담보를 요청을 하겠죠. 공장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좀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공장 내에 있는 설비도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경매가 진행되면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했던 이 설비, 공장 내에 있는 설비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공장 및 공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경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시겠죠. 먼저 말소기준 권리를 보시게 되면요. 2020년 9월 21일자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후 질권이라든지 이미 경매 신청한 것들은 낙찰자가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가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에 따라 가지고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 우선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사항 권리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2020년 7월 20일 근저당권 이후 낙찰자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특이할 점은 건물의 저당권하고 말소기준용 저당권하고 토지의 말소기준인 이 저당권이 채권자는 같지만은 설정 날짜가 달라요. 이게 좀 약간 특이하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 이거를 우선 먼저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각물공서를 보셔도 건물과 토지의 최선순위 설정 날짜가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임차 내역은 아까도 보셨듯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권한을 보시게 되면요. 아까 2022 카단 선순위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이 있었죠. 2020 카단 101732는 말소동의서가 제출됐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는 근저당에 관한 사항 같아요. 근저당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러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면은 소유권 이전할 때 말소해도 좋다고 하는 동의서가 제출됐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목록상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상 면적은 160제곱미터였는데 건축물 대장상 면적은 180제곱미터로 좀 다릅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제곱미터로 해가지고 감정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공장 내에 있는 기계기구나 설비들도 경매 대상물이 되는데 실제로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장의 경매를 낙찰받든지 임장을 가보면요. 거의 보게 되면 안에 있는 기계기구들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채무자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들이 와서 집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임금을 못 받은 직원들이 또 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은 공장 같은 공장여당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동산을 경매 물건을 가보면요. 부동산 가치로만 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매각물건 문세서의 부동산 표시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있던 저당 잡을 때 있었던 기계기구는 많이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유로 가다가 장월 IC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쪽으로 가게 되면 롯데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있고요. 심학산 있고 보시게 되면은 항측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변에 공장지대하고 그 다음에 농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매는 어떤 물건인지 마찬가지지만 낙찰받고 난 뒤에 해결하는 것들이 더 큰 뭐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힘든 걸로 보게 되면요. 근데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고 나서도 해결하는 물건들이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걸 과연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들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또 낙찰받은 가격보다 낙찰가보다 폐기물 이걸 처리하는 비용을 더 많이 들였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공장 같은 경우에 입찰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임장하셔가지고 판단 잘 하셔가지고 입찰하셔야지 약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천명경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